서울 동작구에 사는 67살 김성호 씨입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직 후에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호 씨와 아내는 젊었을 때 평범하게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에게 헌신하며 알콩달콩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나고 온 거냐? 캐묻고 주머니며 지갑 속까지 뒤져보곤 했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엔 그저 사랑이 많아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성호 씨가 직장에서 회식이라도 다녀오면 아내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검사했습니다. 그때마다 통화 기록, 문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여자랑 연락한 거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 여직원들과 업무상 대화한 기록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건 꼭 필요해서 하는 대화야. 굳이 밤늦게까지 톡을 할 필요가 있었냐 하면서 말이죠. 성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고 오직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내는 그런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의심을 받고 일찍 들어가도 괜히 분위기가 불편했죠. 상황은 퇴직 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호 씨는 퇴직금을 조금 모아 작은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주민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다시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여자 손님이랑 너무 친한 거 아니냐, 일부러 웃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매번 했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하게 한 게 오히려 의심의 빌미가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내는 틈만 나면 성호 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잠깐 줘봐하면서 들여다보곤 했죠. SNS 친구 목록, 카톡 대화방, 심지어는 사진첩까지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왜 번호가 저장돼 있지? 성호 씨가 대답을 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차츰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증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부부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놀러와도 분위기가 험악해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성호 씨는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화목한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지만 아내의 끝없는 의심은 그런 바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내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남편을 좀 믿어라라고 조언해도 아내는 내 직감이 맞아.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어라고 고집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내는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성호 씨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의 의부증은 단순히 휴대폰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성호 씨의 하루 일과 자체를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가면 정말 마트만 다녀온 거야 하며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지인과 차를 마시고 돌아오면 왜 거기 갔냐, 누구랑 있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성호 씨가 목욕탕을 다녀오면 혹시 거기서 다른 여자라도 만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아내는 본인이 맞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가족 전체로 번졌습니다. 성호 씨의 아들 내외는 처음엔 그냥 부부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심각해지자 아들도 개입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분 아니야. 왜 자꾸 의심해?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아들을 향해 내가 몰라서 그래. 내 아빠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도 지쳐서 점점 부모님 집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손주들도 예전에는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면 늘 싸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왜 맨날 싸워라고 묻는 순간 성호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생 노력해서 쌓아온 가족의 화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부증은 점점 더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아내는 성호 씨가 외출할 때마다 몰래 뒤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슈퍼 앞에서 손님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자 누구냐? 왜 웃으면서 얘기했냐? 따졌습니다. 성호 씨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평생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데 왜 이러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사정을 알게 되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왜 맨날 싸우냐? 남편이 문제인가? 아내가 문제인가? 뒷말이 돌았습니다. 성호 씨는 이웃 눈치까지 보이며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내가 계속 감시하다 보니 손님들마저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결국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가 부부 상담을 권유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상담을 받아? 잘못한 건 당신이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아내의 이 말에 성호 씨는 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호 씨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밖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탈하고 웃음 많던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의심 때문에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의 건강도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심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호 씨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허무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수십 번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건 더 큰 외로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자식도 키웠는데 끝내 이 의심 때문에 헤어진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삶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의 의부증은 이제 일상의 모든 부분을 잠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는 꿈에 누구 나온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왜 나를 제대로 안 쳐다보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의심과 추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성호 씨는 지쳐만 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아내는 구석에서 그들의 얼굴을 살피며 경계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고 결국 단골 손님 몇몇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생계의 근간까지 흔들리자 성호 씨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집에 오는 걸 포기했습니다. 손주들도 더 이상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내 아들이 아빠랑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수상하다. 아마도 내가 예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다라며 아들까지 의심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가족의 끝마저 아내의 의부증이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성호 씨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아내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성호 씨가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돌아오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을 마구 뒤지더니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바둑 동호회 회장의 전화번호와 모임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고 여자 번호 아니냐, 왜 몰래 적어놨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메모지를 찍고 성호 씨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원룸 건물의 방 한 칸을 빌려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별거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은 그래도 부부가 끝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집을 나가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잘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라도 조금은 편히 살아야지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있지? 어디에 있는 거냐? 당장 집에 들어와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호 씨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가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결국 상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상담이 아니라 개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의 의부증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심리적인 질환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자신의 삶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나는 절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의부증, 의처증, 그리고 불신으로 인한 부부 갈등은 은퇴 이후 더 자주 불거지곤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상담소,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